그래서 제가 자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목을 we say tech neck. Tech neck. Text neck. Text neck. So that's exactly why we're moving on to Zoom conference. 지금 Zoom. 보면 요새 많이 하죠. 그리고 제발 이거 테크 리허설은 꼭 해주세요. 스피치를 전달해야 할 때 가장 좋은 샷은 웨이스트 샷이에요. 웨이스트 허리 샷. 정도까지 나오는. 어, 왜냐하면 박스 샷을 잡으면요 손 제스처. 제스처가 잘 안 보여요. 아. 근데 웨이스트 샷, 이 상체가 다 나오는 샷은 손발이 할 때.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 보일 수 있으니까. 나도 스피치를 통해서 왕이 한번 돼보자. 킹스 스피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레이스 쌤 그리고 키 쌤과 함께합니다. 두 분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왕이 되는 스피치. 뭐 지난 화도 좀 도움이 됐나요? 네, Power of Three. Power of 네. Three. 삼의 힘. 3의 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가능하면 모든 포인트를 그 3포인트화 시키려고 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죠? 세 단어요. 하나, 둘, 셋. 오. 왼손은 거들뿐. 아, 왼손은 왼손은 거들 뿐. 자, 이거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대사죠. 슬램 덩크. Exactly. 슬램 덩크의 정대만 슛을 씨. 쏠 때. 정대만 씨가. 아니죠. 그럼요. 강백호 씨요? 강백호인데 그거를 안 감독님이 알려줬죠. 아, 그렇죠. 왼손은 그거는 거들 거들뿐이라고. 오른손은. 그 유명한 대사가 저 왼쪽 위에 있죠. 마지막 산왕을 깰 때 했던 여기서 대사고. 나온 말이구나. 네. 왼손은 거들 뿐. 저를 저는 들어는 몰랐어요. 보셨는데 네, 어디서 나왔는지 왼손은 몰랐죠. 거들뿐은 네. 들어봤는데 슬램덩크라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만화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이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네. NBA의 Splash Brothers, Stephen Curry, Klay Thompson, Craig Kershaw, from LA Dodgers, Thierry Henry. 그죠? 축구 아스널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네. 다 우리나라에도 커쇼를 말고 스테픈 커리와 앙리 씨 같은 경우는 또 무한도전에 나오시기도 나왔었죠. 하셨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공통점.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좋다. 제가 왜 스포츠를 좋냐고 여쭤봤냐면 네. 스포츠의 제일 중요한 게 폼입니다. 자세. 맞아요. 그렇죠? 차라리 잘못된 자세는 없는 게 나아요. 아예 잘못된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 특히 이제 오래 해야 할 수 있는 농구, 축구, 야구 같은 경우는 자세를 잘못 갖고 있으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습관처럼 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예 그런 습관들이 없으면 고치기가 훨씬 쉽죠. 누군가가 봤을 때 안 좋아 보이는 부정적일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자세들. 거슬리는 이게 사실 거슬리는 보면 자세들.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보면 그 습관이 나와요. 이게 습관들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이분들 특징이니까 거슬리지는 않는데 네. 이게 본인도 모르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뭔가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거나. 나쁜 부분이 습관화되는 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네. 혹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어색해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평소에 맨날 하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준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화장실에 보면 제일 큰 거울이 있잖아요. 네네. 그 거울 보고 얘기를 해보라 그래요. 어.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못 봐요. 어색해서. 내가 맞아요. 내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막 이게 그냥 다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혼잣말도 합니다. 거울 안에 안녕 이래서 약간 정신이 상승세까지 나는데 아무튼 네. 그거가 될 때까지 본인이 모니터링해서 제가 제일 잡아야 돼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라. 자, 그래서 제가 자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제가 세 단어 썼죠. 아, 이거 Grab your 중요해. spine. Grab your spine. 자, grab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잡다라는 잡다. 뜻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잡다가 진짜 손으로 잡다가 이게 아니라 자세를 잡다 할 때 그 grab이겠죠. spine은 척추잖아요. 척추. 그래서 grab your spine, 척추를 잡아라.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것도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네 번째 정보 같은데? 제일 많은 게 이 네 번째 자세. 저예요. 이 자세 이분 거북목. 거북목. 거북목을 we say tech neck.
Tech neck. text neck. Text neck. 왜냐하면 맨날 핸드폰 보고 뭐 텍스트 보고 노트 보고. 아니면 컴퓨터 보고 노트 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Tech 테크넥. neck. 옛날 분들은 아마 거북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렇죠? 맨벽에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중력 때문에 모든 게 다 뒤로 쏠리겠죠. 네. 그럼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와서 어깨만 살짝 내려놓으세요. 어깨만 살짝. 그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 가장 건강한 베이직 포스처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드렸죠. 가슴을 펴고 가슴 펴고 날개뼈 뒤쪽에 있는 날개뼈 잡아 당기고 당기고 and make your spine straight. make your 허리를 spine straight. 세우고. 척추 세우고. 그렇죠? 요런 자세가 이제 스피치 하는데 딱 볼 때 뭔가 신뢰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키 작은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키 작은 분들. 가슴 피고 안 피고 여러분들 차이가 되게 커요. 어. 가슴을 펴면요 예. 더 커 보입니다. 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 가지고 계신 분들 옷으로 커버 가능해요. 옷으로 커버가는. wear jacket. 네. 자켓 이렇게 입으면 뽕이 웬만큼 그렇죠. 단단하게 들어있는 지금 웬만큼 없어요. 다 커버 가능해요. 명민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깨가 넓고 넓으시니까. 하니까 편하게 저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셔츠 핏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자켓 입으면 하나가 충분히. 네. 자, 두 번째 네. 건방진 턱. 아 건방진 턱. 원어민들도 턱을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그게 많아요. 맞아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외국은 What's up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진짜로. 진짜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말게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에이 와서 이게 아니라 이러고 지나가요. 얼굴 아이, 친구들끼리. 어. 그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고등학교 때들 보면 이제 그 수업들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교실에 있고 선생님이 바뀌지만 우리는 그렇죠. 교실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허브에서 지나가다 이러고 지나가요. 인사 대신에. 사진 찍을 때 이거 사실 꿀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거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뒤에 때렸다고 해서 턱을 이렇게 가볍게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퍼펫처럼 퍼펫. 퍼펫 퍼펫. 그 퍼펫 인형. 인형처럼 여기 위를 누가 잡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수리를 뽑는다. 필라테스 그쵸. 할 때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수리 맞아요. 뽑아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아, 그래요? 진짜 네. 정수리 이렇게 뽑아주세요. 올라가는. 그게 실제로 더 키를 더 크게 하는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오.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뭐 키가 2, 3cm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턱을 당기면 화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이게 왼쪽보단 오른쪽이 더 뭔가 신뢰감 있어. 신뢰감 보이고. 있어 맞아요. 보이고 얼굴도 살도 더 있어 보이고 그 음. 시선 자체도 덜 흐리멍텅해 보여요. 아, 이렇게 맞아요. 보는 것보다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더 크게 째려보는 뜨게 되기 때문에 예. 저도 이 문제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음. 저는 국제행사 진행할 때 이게 유튜브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화면 안에. 그럼 너무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제가 찾은 방법은 이 카메라를 볼 때 카메라 줌 같은 거 컨퍼런스 하실 네네. 때도 카메라 렌즈를 보지 말고 좀 더 아랫부분을 보면 시선이 떨어지면 턱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지금 할 때도 저 기둥을 좀 보거든요. 음. 그러면은 사실 눈동자의 시선까지는 화면 너머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좀 밑에를 보고 네, 방송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 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까먹을 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줌 컨퍼런스 할 때 자기 거 준비해 온 걸 읽잖아요. 그럼 보통 다들 이쪽에 다른 화면에 두거나 여기다 놔서 계속 눈이 맞아요. 이렇게다가 이것만 보고 하니까 아이 컨택트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줌 컨퍼런스인데 여기 마이크가 있다, 네. 웹캠이 있으면 웹캠 밑에 옆에다가 가까운 네, 곳에.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눈이 왔다 갔다가 하지 않도록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컨택트예요. 아이 맞아요. 컨택.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나 이렇게 보고 음. 있으면 저희야 뭐 이렇게 좀 하던 사람이니까 음. 편하게 하지만 되게 그냥 보고 있으면 뭔가 죄지는 것처럼 어. 왜저 혼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선생님한테 눈을 똑바로 맞아, 떠. 이런 맞아. 거 있었잖아요. 맞아. 눈을 동그랗게 떠. 막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근데 네모나게 사실은 뜨나? 역으로 예. 외국 사람들은 아이 컨택트를 안 하는 게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폴라이트하지 거예요. 않다. 예. 뭐 어디 쳐다보지? 음. You look up. 그리고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고. Exactly. 맞아요. 위를 보고 있으면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밑을 보고 있으면 넌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무조건 가능하면 아이 컨택트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라. 최대한 많이 가져가. 네. 그래서 그 아이 컨택트에 관련된 게 이제 나옵니다. 네. Glue your nose and chin. Glue your 자, nose 역시 and chin. 세 박자죠. Glue your nose and chin. Glue. 풀칠하다? 그렇죠. Nose and chin 뭐냐면 코와 턱이 붙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glue. 그리고 본드. 눈 그렇죠. 눈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정면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줌 컨퍼런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퍼블릭 스피치가 이제 곧 오픈될 거예요. 네. 그죠? 이렇게 코로나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통들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딘가에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포인트를 보면서 아이 컨택트를 계속 할 텐데 제가 아이 컨택트를 하라고 이제 칠판에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네.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래요.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눈알을 눈동자만 only the pupil moves. 아. 눈동자만 좌우로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경규 선배님이 하시던 요거 매직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를 바라볼 때는 무조건 코와 턱과 눈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간다 같이, 왼쪽을 간다 같이. 그렇게 움직여야 훨씬 더 좋은 아이 컨택트를 할 수 있겠죠.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움직여야 돼. 근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약간의 바운스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조금 더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그렇죠. 젠틀 이쪽 보고 있다가 so the next one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약간의 이런 바운스가 있으면 훨씬 더 이건 너무 저거 같잖아요. 좋네요. 이건 진짜. 이렇게. 그거는 그쵸? 로봇 같아요. 그건 로봇 같죠. 그 청중이 많은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때 저는 진행을 할 때 눈 아이 컨택을 이렇게 일일이 하면은 갑자기 좀 떨릴 때가 있어요. 긴장이 맞아요. 되거나 일반 뭐 기업분들은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전 팁은 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을 안 마주치더라도 코를 다 이 사람 코 보고 이 사람 코 보고 이 사람 코 보고 좋은 하면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저는 거기서 제일 웃기게 생긴 사람 셋을 찾으라 그래요. 제일 웃기게 생긴 사람 보면 긴장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닉네임 같은 걸 붙이는 거죠. 저 아까 얘기한 저기 코털. 저기 삐딱 안경. 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거울 한번 딱 보고. 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주 봐요. 거울. 그렇게 해서 세 명을 네. 찍고 찝으면 그 사람만 보고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제가 교단을 올라가 보니까 느낀 건데 선생님들이 물론 다 보이기도 합니다만 너 거기 너 뒤에 떠드는 거 다 보여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쪽 보고 얘기하고 있다가 이 선생님은 얘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옆에 있다가 찔리는 거죠. 찔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집어서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 컨택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 컨택 열심히 하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얼굴을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다. Right.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self monitor.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본인 모니터링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이 했던 걸 녹화를 해서 보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 사실 사람들이 귀찮게 안 하잖아요. 화장실 거울이 제일 좋아요. 화장실 거울이 좋다.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얘기하다 보면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드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앞뒤로 흔드는 분들. 앞뒤로. 네. 그리고 아.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점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사실 이걸로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아이 컨택트가 자꾸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화면에. 크게 나타나고 보는 사람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퍼블릭 스피치에서 멀리 볼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줌인돼서 볼 때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비대면 시대라서 이런 카메라 안에 화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게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나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모니터링 계속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So that's exactly why we're moving on to Zoom conference. 지금 Zoom. 보면 요새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라도 아마 이 온라인으로 뭔가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계속. 트렌드일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편해져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하고 Right. 못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모시고. Exactly.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카메라 마이크 따로 사서 준비하시고요. 뭐 네. 저런 거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제발 이거 테크 리허설은 꼭 해주세요. 마이크 저거 연결하면 마이크 연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고요. 맞아요. 또 갑자기 뭐 카메라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맞아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가 안 나. 아. 그거 화면 공유할 때 밑에 소리 소리 공유. 공유하기가 있어요.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영상 이게 그리고 그게 있어요. 딱 처음 영상 나오고 소리 같이 나왔을 때 나오는 감흥과 죄송해요 저 이거 안 나오는 거 다시 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감흥은 다르죠. 옛날에 그래갖고 그 저 뭐죠 나는 가수다에서도 한번 마이크 안 나와가지고 그거 되게 안타깝게 그분 나중에 떨어졌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되게 unprofessional 해 보여요. 맞아요. Right? So make it professional. Make it Do professional. tech rehearsal. rehearsal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카메라 감독님이 아니시니까 굳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클로즈업이니 바스샷이니 웨이스샷이니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줌 컨퍼런스 할 때는 이 바스샷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여기까지. 근데 스피치를 전달해야 할 때 가장 좋은 샷은 웨이스트 샷이에요. 웨이스트 허리 샷. 정도까지 나오는. 오. 왜냐하면 바스 샷을 잡으면요 손 제스처 가 잘 안 보여요. 아. 근데 웨이스트 샷, 요 상체가 다 나오는 샷은 스피치 손발이 할 때?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 보일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상사의 어떤 내용을 뭐 녹화를 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마지막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줌 컨퍼런스 할 때 뒤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집중하고 얘가 열정, passionate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자세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카메라에 그러니까 노트북에 달린 컴퓨터 웹캠을 썼을 때 나타나는 구도 각도거든요. 네. 근데 웹캠을 가지고 정면에다 두고 하면 보기도 좋고 화면도 훨씬 더 정면을 바라보니까 진짜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줌 컨퍼런스를 했으면 셀카도 좋을 것 아래서 같아요. 찍는 거랑 위에서 찍는 거랑 또 그럼요. 다르잖아요. 각도에 옛날에 중요성. 각도에 중요성. 그거 있었잖아요. 막 이거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보면 되게 그래서. 못생겼는데 올리고 보니까 네. 예뻤던 뭐 이런 것. 오늘도 그런 꿀팁들이 많았네요. 네. 실제로 저희는 뭐 이제 카메라를 자주 접하지만 네. 일반 분들은 직장인 분들은 그런 거 접할 기회가 요거 그렇죠. 생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레이스 쌤과 우리 키 쌤 같이 함께 해 주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